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9만 명대를 기록하면서 이 오미크론 변이 유행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령층의 확진 비율이 늘고 있고요. 사망자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방역당국은 오늘 이 고령층의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편 영국에 이어 두 번째로 국내에서도 오미크론 재조합 변이 XL이 확인돼 역학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관련 내용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신규 확진자 수가 19만 명대가 나왔습니다. 네. 지난주와 비교했을 때 약 9만 명 정도가 줄어든 수치인데요. 뚜렷한 감소세입니까? 예, 일단 뚜렷한 감소세는 맞기는 맞고요. 근데 다만 이제 우리가 이제 확진자 급증할 때 매우 이제 빠르게 올라갔잖아요. 근데 떨어지는 양상들은 이제 확진자가 증가하는 거에 비해서 매우 완만하게 지금 떨어져 있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의 모델링 자료들을 보게 되면 4월 말이라든지 5월 넘어가도 10만 명 내외의 확진자는 계속 나올 수 있다라고 계속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앞으로 확진자 규모가 뭐 10만 명대 또는 20만 명대는 한동안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감소하면서 전국과 수도권 주간 위험도가 5주 만에 매우 높음에서 높음으로 한 단계 내려왔습니다. 네. 하지만 비수도권은 여전히 매우 높음 상태여서 비수도권의 상황이 더 심각합니까? 그러니까 사실 비수도권 상황이 심각한 것도 있고 다만 이제 중환자 병상의 이제 가동 범위가 그러니까 숫자 자체가 적고 그리고 중환자실이 좀 많이 차 있는 것 때문에 이제 비수도권이 오히려 좀 매우 높음이 됐고요.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에 중환자 병상이 많다 보니까 이제 전체 확진자 숫자가 줄면서 중환자 가동률이 수도권이 먼저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반영돼서 이제 오히려 수도권이 예전에는 매번 수도권이 매우 높음이 먼저 됐고 떨어지면 훨씬 늦게 떨어졌는데 이번에 네. 약간 역전 현상은 병실 가동률 때문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확진자 유행 상황은 감소세지만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하는 것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잖아요. 네. 어느 정도 정점을 찍고 내려오고 있다고 봐도 될까요? 예, 일단 이제 위중증 환자도 1,300명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1,000명에서 1,100명 사이 정도로 떨어졌고 사망자도 이제 주중에 대부분 300명 넘었는데 이제 200명대, 300명대 이제 오가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확진자 감소 속도보다는 위중증 환자하고 사망자 감소 속도는 오히려 좀 늦게 지금 천천히 떨어지고 있는 편이고요. 또 이제 미국이나 다른 유럽의 사례들을 보더라도 사망자가 떨어지는 데는 보통 정점 지나고 나서도 거의 한 달 정도까지는 지나야 사망자가 본격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사망자는 앞으로도 뭐 200~300명대는 한 1~2주 이상은 더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 사망자의 95%가 60세 이상의 네. 고령층으로 당국이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4차 접종 계획도 또 발표를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제 오늘 이제 보건복지 장관이 4차 접종에 대한 이제 접종이 시작될 거다라고 했고 오늘 오후에 이제 방대본에서 이제 어제 아마 예방접종 심의위원 전문위원회가 열려서 일단은 이제 60세 이상에 대한 예방접종을 이제 시행하기로 했다라고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세부 사항에 대한 부분들은 아마 구체적인 건 오늘 오후에 발표될 건데요. 일단 60세 이상 그리고 이제 기저질환, 그러니까 연령과 무관하게 만성질환이 면역 저하자한테 맞힐 건지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오늘 같이 발표될 예정이어서 지금 그 내용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수께서는 이 4차 접종 꼭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부에서도 밝혔지만 지금 이제 유행의 말기가 되면 될수록 오히려 60대 이상 가장 취약한 계층들의 피해가 마지막에 축적돼서 발생을 하고 또한 요양원, 요양병원에서도 계속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60대 이상에 대한 4차 접종은 필요하다고 생각은 드는데 다만 지금 4차 접종에 대한 이스라엘에서의 결과를 보게 되면 예방 효과는 잠깐 올라갔다 거의 2~3개월이면 바로 떨어지는 상황이고 중증 예방 효과는 회복이 돼서 좀 더 이제 다시 중증 예방 효과가 원래대로 회복이 되더라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고위험군한테 접종을 해서 중증으로 넘어가는 걸 막아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국내에서도 오미크론 재조합 변이 XL이 발견됐습니다. 오미크론, 스텔스 오미크론부터 XE, XL까지 새로운 변이가 많습니다. 네. 이게 구체적으로 치명률이나 전염력 확인된 것이 있습니까? 이제 XL 같은 경우는 영국에서 확인된 사례가 60케이스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직 숫자가 적다 보니까 전파력이 증가됐는지 또는 치명률이 증가됐는지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 자료라든지 또 우리나라 내에서의 이제 발병 양상들을 확인을 해서 좀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이것도 뭐 수백 케이스나 뭐 한 수천 케이스 정도 돼야지 이제 파급력을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XE 변이 같은 경우에는 영국에서 한 600케이스 정도 나오다 보니까 전파력이 한 10% 정도 증가된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데이터가 조금 더 모여야지 XL 변이의 그런 파급력 또 우리나라 내에서의 영향력에 대한 부분들은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변이에 확진된 분이 3차 접종을 마친 40대입니다. 네. 지난달 23일에 확진돼서 이미 완치가 된 상태인데요. 그러면 영국에서 들어온 것인지 우리나라에서 전염이 된 것인지 확인된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이번에 이제 처음 확진된 분 같은 경우는 해외 영향은 없다고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유전자 분석 자료들 방대본에서 밝힌 내용들을 보게 되면 영국에서 나온 XL 변이와 거의 유전자가 일치한다고 보기 때문에 네. 아마도 외국에 다녀오신 분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그게 이제 숨은 감염자를 통해서 확산돼 가지고 이미 지역 사회 내 일부 이제 클러스터라 그러죠. 일부 이제 집단 발병을 일으킨 게 아닌가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델타에서 오미크론으로 넘어온 것처럼 네. 오미크론에서 또 다른 변이로 넘어갈 가능성이 어느 정도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능성 자체는 저희가 이제 따지기는 어려운데 지금 현재 그 변이는 오미크론 안에서의 변이들, 뭐 XD, XE, XL 정도로 이제 오미크론 안에서의 변이들만 주로 유행을 하고 있기는 한데 작년에 우리가 이제 델타 변이가 나올지에 대해서 예측을 거의 못했었고 또 네. 오미크론 변이가 나올지에 대해서도 예측을 잘 못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미크론을 아예 뛰어넘는 그런 변이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가능성은 생각하고 있는데 그 어느 정도일지는 매우 불확실한 상황이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주변에 확진된 분들이 많잖아요, 우리 네.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재감염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합니다. 그 전에는 0.098% 정도로 상당히 낮다고 했었는데 또 최근에 다시 조사를 했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감염자가 이제 거의 2달 사이에 우리나라가 1,000만 명 넘게 감염이 됐잖아요. 그래서 네. 그러다 보니까 시시각각이 지금 데이터가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한 2, 3주 전의 데이터하고 지금 데이터가 완전히 바뀌고 있는 네. 상황이 되고 있고 또한 우리나라 감염자가 주로 많았던 감염자가 델타 때 그나마 이제 늘어나기 시작했고 오미크론이 이제 제일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국가에 비해서 재감염 사례가 상당히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전 변이에 걸렸던 사람이 오미크론에 감염이 될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전에 감염됐던 분들이 100만 명도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마 이제 재감염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당장 큰 문제는 안 될 거로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영국이나 이제 미국처럼 이전에 큰 유행을 겪었던 국가들은 거의 10% 내외에서의 그러니까 이미 감염됐던 분들, 그러니까 전체 감염자 중에서 10% 정도 내외는 예전에 감염된 분이 감염된 숫자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걸 보더라도 우리나라도 이제 지금은 재감염 사례가 많지는 않겠지만 새로운 변이가 나오게 되면 이 오미크론에 감염된 분들도 또 재감염될 수 있는 시기가 또 올 거거든요. 그럼 이제 추후에 유행이 커질 때는 재감염 사례도 상당히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기사를 보면서 궁금했던 건데 3번이나 재감염되는 사례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사례에서도 이제 몇 케이스가 나왔고요. 외국에서도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거의 대부분이 초반에 이제 우한에서 시작된 오리지널 바이러스에 걸렸다가 네. 중간에 뭐 델타 걸렸다가 이번에 오미크론 걸리고 이제 이런 식의 시차를 두고 걸리는 분들이 꽤 있는데 이런 분들 특징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은 백신 접종을 안 하신 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백신 접종 안 하신 분이 감염이 됐었을 때 백신 접종을 추가로 안 하게 되면 재감염 위험도가 높아진다는 보고는 계속 있거든요. 그래서 감염이 된 분들도 예방접종을 완료 안 하신 분은 접종을 하게 됐을 경우에 이제 감염되고 예방접종을 한 경우가 예방접종을 한 경우보다 훨씬 항체가 높다고 돼 있기 때문에 되도록 감염만 내셨던 분들, 특히 이번에 오미크론에만 감염됐던 분들은 예방접종을 꼭 맞으셔야 추후에 다른 변이의 감염을 재감염을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에 걸리셨던 분들이 난 이제 항체가 있어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우리나라 연구진이 연구한 걸 보니까 국내 75% 정도가 지금 항체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던데 이건 집단 뭐 면역에 가까워진다고 봐도 됩니까? 근데 이제 이거는 수학적 모델링을 통해서 예측한 자료이기 때문에 실측 자료가 아니어서 좀 오차 범위가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부 차원에서 이제 뭐 전 국민 항체 검사 이제 하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나오면 실제로 우리나라 이제 국민들에서 얼마나 항체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가 확인이 될 거기 때문에 지금 그 결과를 보는 게 더 정확한 결과가 될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방역당국이 이번 주 금요일 다음 주부터 적용할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합니다. 거리두기가 완전 해제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거든요. 해제가 돼도 괜찮을까요? 사실 뭐 지금 12시 10명 된 상황이어서 예. 거의 뭐 해제가 된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이라 거기서 이제 뭐 24시간 영업한다든지 뭐 인원 제한을 푸는 것 자체가 아주 큰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은데 다만 지금 유행 상황이 아직도 10만에서 20만 명대 되게 많은 상황이고 아직 국민들께서 유행이 커지니까 이동량 자체가 떨어진 상태에서 회복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근데 전면 해제의 상황이 돼버리면 이제 국민들의 이동량도 늘어날 거고 특히 봄철 맞이하면서 이제 여행이나 이런 수요도 늘어날 거여서 이동량이 증가되게 되면 일시적으로라도 확진자 규모가 늘어나거나 아니면 확진자가 좀 떨어지는 추세가 매우 완만해지면서 좀 매우 길게 유행 자체 꼬리가 길어지는 상황을 만들 수는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마스크를 언제 벗을 수 있을 것이냐 네. 이것인데 어제 중수본이 6월, 7월쯤에 야외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 것이다. 그 가능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느 정도 때 우리가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 거라 전망하십니까? 사실 이제 실외 마스크에 대해서는 지금도 사람이 많이 모이지 않은데 한 2m 이상 거리가 뛰기가 가능하면 지금도 사실 마스크는 벗을 수 있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운동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마스크 벗어도 되긴 했는데 우리나라 분들이 너무 이제 눈치를 보니까 실외에서 오히려 마스크를 더 잘 쓰는 좀 기현상이 있기는 있는데요. 그래서 일단 마스크를 실외에서 벗을 수 있는 거, 특히 이제 집회라든지 사람이 많이 모이지 않는 데서 벗는 거는 뭐 6월, 7월이면 가능하지 않겠나 정도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근데 다만 이제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는 것 자체가 이제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 느슨하게 하다 보니까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도 느슨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영향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충분하게 이제 그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외국 같은 경우도 실외 마스크를 벗게 하다 보니까 실내 마스크 벗는 게 많이 또 됐고, 근데 또 최근에 실내 마스크를 벗게 했었던 국가들마저도 유행 상황이 다시 악화돼서 마스크를 다시 실내에서 착용하게 하는 국가들이 또 다시 늘고 있기는 해서 마스크 착용에 대한 전략들은 그 유행 상황이라든지 또 국민들의 공감대에 따라서 조금 이제 조정기를 좀 잘 거쳐서 홍보를 제대로 하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다음 주부터 거리두기가 해제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당장 다음 주부터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하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었어요. 근데 아마도 이제 그 연착륙의 개념을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거리두기 자체를 이제 낮췄을 때 이 파급력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을 해야 거기에 이제 마스크를 벗을지 말지를 다시 결정하는데, 만약에 이제 거리두기를 전면 해제했는데 유행이 좀 커진다 그러면 마스크 착용을 좀 더 길게 가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또 두 번째 문제는 이제 집회나 이런 부분들을 그냥 이렇게 억제하면서 왔었는데 갑자기 이제 사실은 그만큼 억울했던 분들도 많고 집회를 하고 싶은 분들이 많은데 일시적으로 집회가 확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들도 고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어쨌든 마스크 착용과 관련된 부분들은 일단은 이번에는 안 하는 거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마스크를 벗고 다니게 되면 확실히 일상 회복이 되는구나라는 게 좀 실감이 날 것 같기는 합니다. 교육 현장에서도 이 포스트 오미크론을 준비하고 있다고 해요. 다음 주부터 학교 방역 기준을 완화할 방침이라는데 어떤 부분이 완화가 되나요? 그러니까 일단 이제 같은 반에 이제 확진자가 나오면 그 같은 반 아이들을 대부분 아직까지 대부분 다 검사를 다 하고 있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제 유증상인 아이들만 주로 검사를 하겠다. 그래서 이제 검사의 이제 그 정도를 낮추는 거고, 또한 같은 반에 확진자가 나오면 전 반의 아이들이 일주일에 3번씩 희속항원 검사를 하는 방식으로 갔는데, 이제 PCR 1번, 희속항원 3번 정도로 이제 검사 빈도도 낮춰주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완화를 하겠다는 건데요. 뭐 이 부분들은 뭐 학생들의 여러 가지 불편함들에 대한 부분들도 학생 감염이 거의 좀 절반 정도의 학생들이 이미 감염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쯤 이제 조금씩 이제 완화를 할 수 있는 시기는 됐다. 다만 이런 부분들도 이제 학부모의 공감대를 얻어야 되는 부분도 중요하고요. 또 학생들의 안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아주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달 31일부터 5세에서 11세 소아 접종이 시작이 됐잖아요. 네. 말도 많았고 뭐 이상 반응에 대한 걱정도 많았는데 접종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사실 예약자가 제가 4월 5일자까지 확인했던 거는 뭐 5%도 예약을 안 한 상황이었고 조금 이제 늘어나고 있다고는 얘기를 듣는데, 이제 전반적으로 유행도 감소한다 그러고 이미 5에서 11세 연령에서 절반 정도가 감염이 이미 됐다 보니까 접종 정력이 떨어지기는 하는데, 그래서 꼭 강조하고 싶은 거는 만성질환을 가진 아이들이라든지 시설에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매우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예방접종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고, 또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오미크론에 걸렸다고 해서 이제 그 항체가 생길 때 오미크론에 대한 항체는 잘 생기는데 다른 변이에 대한 항체가 잘 안 생긴다는 보고들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만성질환을 가진 아이들이 오미크론 겪으면서 잘 회복됐더라도 일단 접종을 제대로 맞춰주셔야지 추후의 변이에 대한 그런 예방 능력 또는 재감염이 되는 예방력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꼭 만성질환을 가진 아이들은 꼭 접종을 할 수 있도록, 확진이 됐었어도 또 접종을 하도록 꼭 유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확진이 됐었더라도 백신을 맞는 편이 좋다는 말씀해 주셨고요. 또 궁금한 게 먹는 치료제 부분에 있어서 지금 뭐 수급은 잘 되고 있는지 많이들 투약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좀 유행 규모가 좀 축소되다 보니까 이제 팍스로비드도 한 40만 명분, 그다음에 라게브리오도 한 10만 명분 정도가 지금 있기는 있어서 이제 그 증상이 있고 이제 고위험군한테는 투약하는 데 문제가 없기는 없는데, 다만 아직도 이제 약물 자체에 대해서 이제 부작용이나 이상 반응에 대해서 좀 걱정이 돼서 처방을 꼭 받았으면 하는 분들인데 처방을 좀 아직 안 받고 있는 분들이 꽤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국민들에 대한 홍보라든지 약제의 효과에 대한 부분들을 제대로 언급하고, 이상 반응들도 대부분 감당 가능한 이상 반응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좀 국민들에 대한 교육하고 홍보는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